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오구라 히로시의 책, 비교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 책의 핵심 아이디어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이 책은 정말 시작부터 핵심을 찌릅니다. 사람이 괴로운 건 나와 남을 비교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히는 걸까요? 책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자기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척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의 평가나 시선을 쉽게 휘청거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의 중심이죠. 그런데 끝없는 경쟁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 같은 외부 압력이 이 자기축을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기축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비교를 하면 자신감이 떨어지죠? 그럼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남을 탓하게 되고요. 결국 이런 태도는 나를 고립시키고 자기 혐오로 이어지게 만들죠. 그러면 또다시 더 심하게 남과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마치 묘비우스의 띠처럼 끝도 없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럼 이 지긋지긋한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책은 불교 철학에서 그 해답을 찾는데요. 바로 제법 실상이라는 개념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해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가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건 좋은 거야? 저건 나쁜 거야? 이렇게 딱지를 붙이지 않고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제법 실상의 개념을 정말 잘 보여주는 말이 있어요. 바로 료칸 스님의 이야기인데요. 재난을 당했을 땐 그냥 재난을 당하면 되고 죽게 되었을 땐 그냥 죽으면 된다. 이게 절대 포기나 체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현실을 부정하고 저항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일어난 일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지혜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개념은 알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책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자기축을 세우기 위한 3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정말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겁니다. 첫 번째 원칙,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부족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는 결국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에서 시작되니까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일단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넌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조건 없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화장실 나올 때 슬리퍼를 가지런히 정리한다거나 약속 시간에 절대 늦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정말 사소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소한 성공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나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네? 하는 긍정적인 자기 확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제 2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시선을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돌려보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건 상대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자는 겁니다. 바로 상대방에게 변화를 요구하지 않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내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하잖아요. 책에서는 이걸 목마르지 않은 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려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는데 정말 딱 맞는 비유 아닌가요? 사실 누군가를 바꾸려는 마음 뒤에는 내가 옳다는 자존심 혹은 내 욕심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정한 평화는 내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바로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3번째 원칙입니다. 이건 실패와 좌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줄 이야기예요. 바로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하기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죠. 책에서는 실패를 곧 아물 손등에 긁힌 상처 정도로 생각하라고 말해요. 정말 멋진 표현이죠. 우리의 성장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슝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한 계단 한 계단 꾸준히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이쪽 길이 아니니 다른 길로 가봐 라고 알려주는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원칙 있잖아요.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같은 거죠.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자기축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내면의 평화는 깊어지는 겁니다. 좋아요.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실천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책에서는 그 목표를 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릇이 크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요.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낼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가진 사람이죠. 책에 정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나오는데요. 저자가 예전에 어떤 강연을 듣고 있었대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다들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었죠. 그때 저자의 상사가 용감하게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무슨 소린지 통 못 알아듣겠군 하고요. 바로 그 순간 자신의 모름을 솔직하게 인정한 그 사람이 그 방에서 가장 강하고 그릇이 큰 사람이었던 겁니다. 진짜 강함은 모든 걸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나오는 거겠죠. 결국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 길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왼쪽처럼 늘 남과 비교하며 외부의 시선에 짓눌려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오른쪽처럼 내면의 단단한 중심을 잡고 비교로부터 자유로운 평온한 삶, 이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비교하지 않는 삶,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는 데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